짠! 안녕하세요. 추클러스의 추추입니다. 제 뒤에 있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도쿄타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카메라를 켜서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인터뷰 보면 이렇게 딱 백그라운드에 도쿄타워가 멋지게 있고, 그리고 제가 있으려고 했는데 이 오토포커스 이슈로 인해서 제가 정확하게 도쿄타워를 딱 가리고 촬영을 해야 돼서 도쿄타워를 보지 못하고 제 얼굴만 보여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세요. 제가 왜 일본에 왜 왔냐면 CGK라고 이제 한국영화 촬영감독 조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대표 일을 좀 맡고 있는데, 작년에 진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많은 활동들을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조금 잘해보고자 일본에 왔습니다. 그 일본의 후반 업체 중에 그 이미지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역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최근에 새로 디지털로 찍고 새로운 룩을 하나 볼 수 있는 걸 개발해서 한국에 있는 촬영 감독들 그리고 색보정 기사님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은 정보가 있어서 눈으로 시찰하러 왔고 3일 전에 가서 감상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있어서 얼른 한국 가서 사람들한테 이 지식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신나서 열심히 보고서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JSC라고 일본 촬영감독 협회라고 있는데, 이제 작년에 저희 9월 달에 CGK를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함께 교류했었는데 올해도 그 실질적으로는 그 교류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타니가와 부회장님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이미지카랑 JSC랑 해서 올해도 한국에 있는 촬영 감독님들 그리고 색보정 기사님들을 모시고 일본에 와서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기술적 교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본에 와 있습니다. 그건 그거고, 제가 이 카메라를 켜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영화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영화는 존재할 것인가? 영화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두 불안함 속에 동시에 같이 있고요. 그러다가 촬영감독 조합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촬영감독들은 존재하는 직업이 될 것인가? 사라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동시에 해요. 바람이 붑니다. 2026년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의 규정 지을 수 없는 것 같고, 약간 영화 바빌론을 보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침에 또 좋은 생각 했다가 또 가끔 또 우울한 생각 했다가 또 좋았다가 좀 걱정했다가 이러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동료님들, 우리 같이 일하는 영화인들 혹은 영상인들 모두 힘을 냈으면 좋겠고, 촬영 감독이란 존재하는 것인가? 이 질문으로부터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답을 하나, 팁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잘 아시다시피 촬영 감독은 어떤 글을 읽거나 어떤 이미지를 보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저는 이야기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촬영 감독이 이런 낯선 도시에 오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컨셉을 잡아서 사람들한테 무엇을 들려줄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이렇게 유명한 촬영 감독을 만나면 제가 궁금하고 항상 물어보고 싶었던 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컨셉을 잡고 촬영을 했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제가 지금 이제 있는 상황에서도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팁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팁을 도쿄타워라는 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도쿄에 온 지는 뭐 한 10몇 년 전부터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도쿄 하면 제일 좋아하는 이미지가 뭐냐면 바로 뒤에 보이는 도쿄타워입니다. 도쿄타워. 해가 질 때 매직 아워라고 하죠. 푸르스름한 이제 천공강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 붉은 도쿄타워가 이제 빛을 뿜고 있으면 그 빛의 밸런스가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작년에 찍은 풍경이 하나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시나가와 프린스 호텔에서 바라본 도쿄타워의 뷰입니다.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뷰이고, 그런 이미지처럼 저는 도쿄 하면 떠오르는 게 저 도쿄타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촬영 감독으로서 도쿄에서 영화를 찍게 되면 나는 어떤 식의 생각을 하고 컨셉을 잡을까,
이 생각이 어저께 산책하다가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제 그 결과로 사진을 좀 찍었고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낯선 곳으로 오게 되면, 혹은 헌팅을 간다거나 어떤 제가 있지 않았던 곳을 가게 되면 꼭 혼자서 산책을 다닙니다. 그 산책을 다니면서 제 눈에 들어오는 무언가들을 채집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제 눈에 들어오는 무언가를 계속 채집하게 됩니다. 도쿄타워 주변에 숙소를 얻고 밤에 좀 돌아다니는데,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지 하고 가 있으면 SNS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을 찍을 수 있는 스팟이 나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그 SNS나 인터넷의 힘으로 사람들이 그 스팟을 어딘지 정확하게 찾아내고 줄을 서서 한 장 한 장씩 모두가 똑같은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예뻐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재미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쿄타워 주변 한 바퀴 돌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모두가 다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풍경을 찍는구나. 그런 것이 첫 번째 제일 들어온 정보고, 촬영 감독으로서 제가 나중에 도쿄 관련된 영화를 찍게 된다면 도쿄타워의 이미지가 있고, 그러한 엑스트라들, 그런 본 것들을 연출 감독님하고 이제 소통을 해서 꼭 보조 출연자로 섭외를 요청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진짜 리얼한 도쿄를 보여주는 모습인 거라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 경주에 갔을 때, 그리고 그 옛날에 노르웨이에 갔을 때 좀 이렇게 느꼈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좀 스케일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 제가 경주를 좋아하는데 경주에도 가면 능이 있잖아요, 능. 근데 그게 이제 길에서 보면 크게 모르는데, 어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딱 열면 창밖에 능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스케일에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 가고요.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것들, 시대가 오래된 것들이 지금 시대에 같이 있다는 정보도 너무 색다르게 다가와서 그 점이 너무 이색적이고 좋은 이상한 풍경 속으로 눈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되는 것 같아요. 노르웨이에서도 피어르드라고 하죠. 밤에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면 가끔씩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야 될 것들인데 갑자기 정말 커다란 산 하나가 이렇게 눈앞에 압도적으로 등장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가끔씩 놀라게 되면 스케일에 놀라곤 합니다. 도쿄타워가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길을 걷다가 보면 사람들이 서 있고, 가끔 골목을 돌아가다 보면 그냥 평상시 보는 길인데 그 위에 거대하게 서 있는 철탑의 이미지가 되게 저한테는 색다르고 이색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스케일이 주는 풍경 또한 우리가 이미지를 담을 때 쓸 것이고, 그 전에 제가 복숭아 누르지 마시오라는 드라마를 찍을 때 제가 잡았던 컨셉 중에 서울 드라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앵글에 남산타워를 담으려고 했던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또한 거꾸로 또 올라가면 황기석 촬영 감독님의 통증이라는 영화의 컨셉을 보면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색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러한 프레임의 화면 속에 똑같은 이미지들이 계속 중첩돼서 보여질 때 그게 이제 컨셉으로 보이고 그 정서를 되게 잘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거든요. 도쿄타워의 이미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쿄 관련된 영화를 찍을 때, 드라마를 찍을 때는 어떤 길 속에 그런 도쿄타워의 이미지를 계속 담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쿄타워는 어디든지 볼 수 있는 풍경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미지들이 되게 좋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도쿄타워를 바라보며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조명을 또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쿄타워가 뿜는 오렌지 불빛이 반대편 건물 아파트에 사는 사람 집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또 오렌지 성애자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저기 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도쿄타워 근처에 집을 얻어 산다면 저는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실내 불을 하나도 켜지 않을 거예요. 오롯이 도쿄타워가 뿜는 오렌지 불빛을 메인 광원으로 삼아 집 안으로 들어들인 다음에 오렌지 컬러로 방 안에 온통 물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도쿄 하면 저는 이렇게 오렌지 컬러에 대한 메인 컬러적인 이미지가 생기고, 제가 도쿄에 밤신을 찍게 된다고 하면 그 오렌지를 너무나도 잘 사용할 것 같아요. 특히 그 가로등 또한 지금 여기 큰 길가는 수은등이긴 한데 골목들은 또 아직 나트륨 등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렌지와 오렌지가 주는 그 붉음의 도시가 어떻게 보면 일본 도쿄의 좀 메인 컬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촬영 감독들은 이렇게 밤에 산책을 하면서 좋아하는 걸 바라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광원의 빛이 어떻게 저 환경에 건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상상들을 하곤 해요. 여기 도쿄타워는 되게 그 밝은 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신기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점이 너무 매력적이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도쿄 관련된 어떤 컨텐츠를 찍게 된다고 하면 밤시는 무조건 오렌지색으로 하겠다, 이런 느낌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돌아다니면 차 유리나 어떤 건물의 유리 같은 표면에 도쿄타워가 다 리플렉션 돼서 보이거든요. 그 이미지 또한 좀 신선한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 감독들은 혹은 저는 이렇게 밤에 산책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요소를 계속 바라보고 좋아하는 색깔을 계속 찾고 좋아하는 앵글을 찾으면서 평소에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쌓아둡니다. 그렇게 해서 레퍼런스를 삼고 그렇게 해서 감독님에게 제안을 드리고 하는 거죠. 미술 감독님에게 소통할 자료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평상시 카메라를 들고 길을 다니는 훈련이 많이 돼야 어떤 창작자로서, 촬영 감독으로서, 혹은 이야기꾼으로서 좋은 태도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의 도쿄타워에서 어떻게 촬영 감독으로 컨셉을 잡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 들려드렸습니다. 너무 추워요. 그래서 밖에서 혼자 찍고 있는데, 하여튼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쿄타워는 사랑이 많은 곳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한번 꼭 오셔서 도쿄타워 근처에서 사진도 멋지게 찍어보시고, 또 남들이 찍는 도쿄타워가 아닌 나만의 도쿄타워도 찍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촬영 감독으로서 어떻게 컨셉을 잡는지 한편으로 얘기 들려드렸고, 앞으로 종종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클래스의 추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도쿄타워 보세요.